우리가 홀수에만 투자했잖아요. 그럼 2010년부터 지금 투자했으면은 우리 돈이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저는 2026년에 비트코인을 네, 저는 가왕국이고요. 2년 전까지는 코트라는 직장 다니다가 그 후에는 직장 나오고 지금은 전업 투자하고 있고 책 쓰고 있고 유튜브 하고 있고 그리고 컨터스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도 그렇고, 네. 계절을 이제 판단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 기억에는 비트코인 투자도 계획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그때 또 일부 들어가시기도 하셨고. 그때가 언제였죠? 그때가 한 6개월? 아, 네. 네. 맞아요. 제가 첫 매수를 4월 15일에 했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네, 네. 뭐 그렇죠. 그거는 그때였고,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어제 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어제랑 어제 그저께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예. 어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왜 네. 어제였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요 정말 너무 교과서적인 돌파였기 때문에 어제가 딱 타이밍이었죠. 이제 최근에 이런 책이 나왔어요. 이제 초수익 모멘텀 투자라는 책이 나오는데 네. 사실 개별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읽어야 될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네 분이 나오시는데 그 중에 이제 데이비드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언제 들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니까 이 말을 하더라고요. 야, 뭐 복잡한 차트 패턴 다 보고 다 좋기는 한데 그거보다는 그냥 최근에 이 주식이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은 저점 고점이 대충 어딘가 선을 쭉 그은 다음에 그 고점 선을 돌파할 때 그때 들어가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 비트코인에 너무 정확히 잘 들어맞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박스권 전에 무엇을 했는가도 중요합니다. 박스권 전에 올랐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박스권 전에 내려가면 안 되는 거고. 근데 보시면 여기 비트코인이 한 6개월을 거쳐 한 2배 정도 이미 상승을 했어요. 보면은 자, 그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박스권에 걸쳐 있었습니다. 상단과 하단이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죠. 한 25,000대부터 한 31,500까지 이렇게 딱 갇혀 있어서 요 안에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엊그제 그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이제 쭉쭉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사실 한 며칠 전부터 3만불 돌파하면서 얘가 가네. 조만간 다시 추가 매수를 해야겠구나라고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월요일날 제가 대만에서 와가지고 늦잠을 딱 잤죠. 근데 그래서 이제 화요일에 10시에 딱 해가지고 보니까 돌파했네. 벌써 33,500불이야 해가지고 그때 당장 컴퓨터 사가지고 샀죠. 한 8,400만원 정도 추가 매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전에 4월에 매수한 금액이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합쳐가지고 한 4천만원대였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추가 매수를 이번에 이제 들어갔죠. 왜냐면은 너무 교과서적인 돌파 매매이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4천만원은 네. 그때는 왜 들어가신 거예요? 그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적격 타이밍이 대충 언제냐 하면은 일단 하락을 쫙 한 다음에 그 최저점에서 2배 정도 올랐을 때 들어가면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맞아요. 제가 말은 그렇게 하고서 제가 욕심에 빠져가지고 4월 15일에 들어갔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이제 15,500불이 최저점이었는데 2배라면 31,000불이거든요. 근데 그때 3만불까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뚫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34,400불 정도에 매수를 했어요. 4월 15일에. 아니나 다를까 역시 룰을 어기니까 내려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들어가는 타임은 7월 14일이었어야 됐어요. 그때 이제 2배 돌파를 했거든요. 31,000.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들어가가지고 6개월 동안 이제 추가 투자를 안 했죠. 왜냐하면은 돌파가 추가로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요번에 돌파하는 걸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금액적으로는 한 1억 2천, 3천. 그렇죠. 그 정도 되네요. 네네. 예. 그러면은 앞으로도 더 투자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제가 지금 USDT로 한 21만 불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제 그것도 한 2번에 걸쳐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타이밍도 있나요, 또? 그 타이밍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박스권을 형성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돌파를 했는데 다시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는 없을 것이고 이제 이게 이제 이쪽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또 박스권을 이제 형성한 다음에 박스권 재돌파를 했다 하면 요 시점에 이제 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게
그게 정확히 언제 있고 이제 이 가격이 얼마인지는 저는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그럼 똑같은 원리가 맞아요. 계속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돌파를 했는데 얘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그럼 추가 매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하고 박스권을 이제 만든 다음에 재돌파할 때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재진입을 할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한 번 그리고 또 이렇게 두 번 이렇게 하는 게 제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당연히 제 베스트 시나리오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야, 내가 지금 들어갔는데 그 나머지 20만까지 다 가지고 그냥 다 들어가지 그랬냐 하는데 왜냐하면은 저는 사실 25년까지 비트코인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틀릴 것도 당연히 거기 염두에 해둬야 되는 거죠. 네, 저는 틀린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저렇게 차트를 그리다가 아까 박스권을 다시 돌파를 하면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손절 같은 것도 있는 건가요? 당연히 있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손절 라인이 요 박스권의 하단, 여기 한 25,000불 정도이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손절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제가 이제 얼마를 잃는가? 제가 지금 평균 매수 단가가 32,600불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깨지면은 제가 한 25% 정도 깨진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야, 그럼 손절폭이 너무 큰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워낙 빠르고 많이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손절폭을 좀 크게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염두에 둬야 할 거 뭐냐면은 제가 전 재산을 여기 베팅하지 않았잖아요. 전 재산을 베팅했으면 25% 깨지는 게 맞는데 지금 제가 들어간 자산이 제 총 자산의 3% 정도예요. 그래서 3%에서 25%를 깨지면은 제가 총 자산의 0.75% 정도 이제 깨지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양호하다고 봅니다. 제가 물론 깨지면 짜증나겠지만 이제 어쨌든 나는 총 자산의 1% 그러니까 0.75% 정도가 제 최대 맥시멈 손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절대액은 되게 큰 금액인데 네네. 이게 전체 자산으로 봤을 때는 크지가 않은 것이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다 염두에 두고 들어가는 겁니다. 참고로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 데이비드 라이언은 저와 같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분은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은 한 33,000불 정도에 들어갔다고 치면은 이게 이제 박스권이 이제 상단이 31,500이고 하단이 25,000불이잖아요. 이분은 31,500 밑으로 떨어지면 곧바로 손절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분은 손절폭이 저보다 훨씬 더 짧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렇게 하시는 건 알지만 저는 이제 그 될수록 거래를 별로 이제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손절폭을 좀 크게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떨어지다가요. 저점 바닥이 선을 걷을 때 25,000이라고 했을 때 이게 거기까지 안 빠지고 저점을 높여가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손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보유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또 이제 박스권 상승했을 때 박스권 그리고 돌파 그림 나오면은 또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주식이나 코인이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거든요. 보통 이제 이렇게 가다가 박스권 형성하고 이렇게 가다가 박스권 형성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 박스권을 이제 재돌파할 때마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빠져도 저점만 안 깨면은 계속 보유를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손절폭이 25,000불 정도이고 이 밑으로 떨어지면은 으이씨 하면서 이제 깨지는 거죠. 왜냐면 제가 32,500이 평균 매수 단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아닐 경우 일단 계속 보유를 하고 이제 박스권이 높아질 때마다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럼 박스권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죠. 팔지는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팔 거를 이제 염두에 두는 거고요. 저는 참고로 이제 장기 투자, 그러니까 이때 한번 사가지고 40년 보유 이런 건 저는 하지 않을 거고요. 이제 언제 팔아야 되는가? 이게 비트코인의 계절성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생긴 후에 홀수해에는 무조건 수익이 났고요. 지금까지는 물론 이제 2025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2011년부터 13, 15, 17, 19, 21, 23년 수익이랑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늘 수익이 났고 어마무시한 수익이 난 것도 있습니다. 올해 엄청났죠. 올해는 되게 작았어요, 수익이. 올해는 굉장히 작았고요, 수익이.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 자, 이 보면은 이제 그 홀수해와 짝수해 수익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홀수해만 투자했잖아요. 그럼 2010년부터 제가 투자했으면은 우리 돈이 9만 배가 되었습니다. 9만 %가 아니에요. 9만 배가 되었습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 2013년에는 비트코인 수익률이 58,000%가 나왔네요. 물론 이 정도 수익은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19년 90%, 21년 60%, 23년 66% 보면은 홀수에는 계속 수익이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반대로 우리가 짝수에만 투자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돈이 100원이 99원이 되었습니다. 못 벌었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뚜렷한 계절성이 보이죠.
14년, 18년, 22년에 크게 망했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제 12년, 16년, 20년은 반감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감기라는 거는 비트코인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유리하죠. 그래서 짝수애 같은 경우 반감기가 있는 애는 안전하고 반감기가 없는 애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근데 24년 4월에 우리가 반감기가 있잖아요. 네. 24년은 좋을 거예요. 25년 홀수니까 좋을 거고 26년에 아마 대박 망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위험한데,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저는 2026년에 비트코인을 절대로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확실한데, 25년에 팔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언제 파는가? 그것도 이제 좀 봐야 되는 건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주로 11월, 4월이 좋고 5월, 10월이 안 좋습니다. 그걸 이제 비트코인을 분석을 해봤는데, 한 2018년 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5월, 10월에 좋았고 11월, 4월에 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한 2018년 후에 나스닥과 상관관계가 많이 이제 늘어나가지고 한 18년부터 제가 이제 월별 수익률을 분석을 여기 해보니까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월, 4월이 아니라 보통 10월부터 4월까지 보통 좋아요. 그 10월부터 4월까지 좋은데 그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때가 2월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5월부터 9월까지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7월만 좋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의 월별 기준성은 2018년부터 분석을 해보면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10월부터 4월까지 보면은 월별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좋잖아요. 네. 여기서 보면은 나스닥과 다른 건 딱 2개. 11월에 보통 나스닥이 좋은데 코인은 별로 안 좋았다. 2월에 사실 별로 이제 보통 나스닥이 안 좋은 편인데 코인은 좋았다. 요 2개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는 나스닥과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5월, 10월에도 보시면은 7월이자가 좋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7월이 좋았어요, 비트코인이. 5, 6월, 8월, 9월 비실비실한 거는 나스닥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게 11월, 4월이 좋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제 25년 4월 요때 아마 이제 분명히 포지션을 줄일 것 같고, 이때부터 확실히 리듀스를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6년은 저는 비트코인이 매우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제가 보유하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계절성을 따셔서 확률적으로 분석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확률이 굉장히 높은가 보세요. 그러면 왜 이게 이제 홀수가 좋고 짝수가 안 좋은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미국에는 모든 짝수에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라는 거는 사실 뭐 한국도 그런데 별로 투자 수익률에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선거라는 거는 늘 상당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만드는 건데, 불확실성은 투자에 도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짝수에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주시장이 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짝수에 굉장히 안 좋은 편이고요. 네,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이제 주식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코인도 똑같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홀수에는 미국의 선거가 없거든요, 일단. 그래서 정치적으로 짝수회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홀수는 늘 수익이 났어요. 네, 그리고 짝수회는 보면은 이제 2번에 한 번은 터졌는데, 그러니까 2번에 한 번은 반감기 버프를 받아가지고 안 터지는데, 나머지 한 번은 프로텍션이 전혀 없거든요. 반감기도 없는데 짝수예요. 그때 작살납니다. 보면은 14, 18, 20 이건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수익률이잖아요. 이게 뭐야?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3, 마이너스 64. 그래서 저는 26년이 굉장히 재미없을 거라고 보는 사람이고요. 이때는 제가 보유 안 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굉장히 설득력이 높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플해요. 올림픽처럼 이제 4년 동안에 3년 동안에 비트코인과 같이 살고 1년은 일시 이혼.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거기다가 11월 4월까지 좀 더 참고하면은 낫배시라고 봅니다. 보면은 이제 제가 조금 전에 2018년 전에는 11월 4월보다 5월 10월 올해 더 좋았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실 건데, 저는 이제 18년 후부터 이제 나스닥 또는 미국 시장과 상관성이 많이 높아졌는데, 저는 그거는 변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기관 자금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쪽에. 그러니까 저는 계속 코인이 미국 시장이나 수익률이 높은 상태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1사 전략이 미래의 유효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네. 그렇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데이빗 라이언인가요? 라이언 저자님. 그분의 손절 라인하고 강한국 작가님의 손절 라인하고 그분이 조금 더 좁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그런 차이는 왜 벌어지는지 뭐 설명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스타일인가요, 그냥? 라이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번에 비트코인을 보유하는데 25년까지는 별다른 손절 없이 가져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들렸을 때는 저 손절을 할 거예요. 이제 왜냐면은 이게 누가 봐도 여기서 25,000불 이하로 떨어지면은 뭔가 좀 행사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내가 눈물을 머금고 이제 팔 건데,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훨씬 더 짧게 거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 상단 밑으로 들어오면은 거의 무조건 파실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하단까지는 그래도 이제 봐주자. 네, 하단부터 밑으로 떨어지면 근데 이건 뭔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빠이 이렇게 이제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아까 바닥에서 2배 올랐을 때 4천만 원 정도 넣으셨잖아요. 예. 근데 이거 여기에서 네. 어떤 분들은 그러면 바닥에서 2배 오르면 진짜 많이 오른 건데 네. 거기서 들어가려고 하면 너무 고점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결과론적으로는 맞지만 네. 그런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15,000까지 빠졌으면은 그때부터 적립식으로 사는 방법은 또 어떠냐. 그런 방법과의 차이가 있는 거냐. 네네. 그건요.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최고점 대비 한 70% 정도 떨어지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그때는 굉장히 흥미로워 보이잖아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이제 그때 들어갔다라고 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때 들어갔을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실제 바닥은, 이제 이때 왔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14년 10월 23일에 보면은 이미 70% 하락을 했어요. 350불이었거든요. 이때 우리가 들어갔으면은 얘가 165불까지 또 빠집니다. 그래서 본전을 되찾는데 거의 1년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많이 떨어졌으면 이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전략이 그 후에도 1년 동안 기다려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8년 6월 28일에 이 고점 대비 70%면 5,800불이었거든요. 이때 들어갔는데 여기서 또 방토막이 됐어. 3,200까지. 여기서 이제 본전을 차지한 게 2019년 5월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22년 6월에도 이때도 이제 23,300불이 그 전 고점 대비 70% 떨어졌는 건데 이때 들어가서 이게 또 15,000불까지 가고 이게 또 23년 1월이 돼야지 이제 다시 본전 회복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떨어졌다고 들어가는 거는 이제 거기서부터 상당히 많은 인내심이 또 추가로 필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들어갔으면은 뭐 결론적으로 나쁘지 않았는데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게 14년 10월부터 15년 11월까지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그 저점 대비 2배 올랐을 때 들어가는 것이 이제 훨씬 더 그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요때였는데 이러면은 오래 안 기다려도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올해 같은 경우 7월 14일이 그날이었거든요. 저점 대비 2배 올랐을 때. 그래서 처음 한 달 동안 주춤거렸는데 이것도 손실이 크진 않잖아요. 5% 정도 오니까. 그리고 이제 석 달 지나니까 지금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들어갈 타이밍에는 저점 찍는 거 보고 2배 오르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덜 스트레스를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가 그런 게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게 반영이 된 거군요. 그렇죠. 저런 원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칫 이게 잘못하면은 그 추종 매매 하지 말라고들 많이 전문가분들이 그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확 올라버리면은 들어간다고 하면 강한국 작가님은 들어가셨는데 어떤 분은 또 자칫 잘못 해석하면 그거 추종 매매 아니야? 지금 따라 들어가면은 위험하고 물리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추종 매매를 안 하신다는 전문가들이 투자를 못 하니까 전문가 하고 있겠죠. 네, 그죠. 네. 그쵸. 근데 이게 제가 한 요 방식이 심리적으로는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동안 이걸 다 뚫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사실. 아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이게 70% 떨어졌다 하면 사람의 구미가 당기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70% 이하 떨어졌을 때 들어가면요. 내 위에 물린 사람이 몇백만 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물린 사람들은 제발 본점만 오면 80, 90% 하시는 분들이 또 그 중에 한 90%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제 그러니까 산을 올라갈 때 아주 가파른 산을 올라가는 건데 거기 심지어 산적들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산적들이 한마디로 위에 물린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바위를 들고 있어가지고 올 때마다 나한테 계속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다 피해가야 되거든요. 맞네요. 네. 근데 일단 확실히 저점 대비 2배 올랐을 때 들어가면은 일단 그 산적들이 일단 훨씬 더 많이 적어진 상태이고 그리고 일단 밑에서 받쳐주는 모멘텀이 또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25년도까지 이렇게 갖고 가신다고 하면 뭐 비트코인의 뭐 목표가 그런 게 있으실까요? 그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 목표가를 만드는 거는 저는 아주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네, 왜냐하면은 그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아무도 없어요, 저는. 네.
그래서 뭐 2배, 3배 이런 것도 그냥 없이 우선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 괜찮으신 거. 일단 25년 4월까지는 기저성 팩터가 너무나도 이제 좋기 때문에 정말 조금 전에 그 말한 그 배드 시나리오, 그러니까 25,000 이하를 하향 돌파하는 이제 그 시나리오가 없으면은 저 손절없이 갈 것 같고요. 네. 예, 근데 이제 25년 4월에 이제 그 포지션을 다 정리할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그때부터는 확실히 이제 축소에 들어갈 것이고, 일단 확실한 건 26년에는 제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27년에 다시 오겠죠. 헤이 하면서. 네. 네. 너 망했지 이제 하면서 이제 오겠죠. 네.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건 좀 또 그 근본적인 질문인데 막 네. 비트코인이 뭐 사기다. 네. 아무런 가치 없는 그냥 예. 뭐 숫자에 불과하다. 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아무 생각이 이제 없고요. 예, 뭐 사실 뭐 비트코인이 뭐 내일 당장 사라진다 해도 뭐 세상이 큰 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비트코인은 펀더멘털로 접근하지 않고 있고, 네, 오로지 가격 쪽으로만 접근하는 사람이에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한 2억 정도, 21만 불 정도 더 여유 자금은 갖고 계시다. 네, 그렇죠. 투자할 네. 예. 그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제 총 자산의 한 7%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손절 또는 익절 포인트를 계속 점진적으로 같이 따라 올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들어가도 어차피 제가 최악의 순간에는 총 자산의 1% 미만으로 이를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또 이제 올라가면서 따라 들어가는 거의 큰 장점이죠. 예, 왜냐하면은 평단가도 올라가지만 익절 포인트를 자연스럽게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밑에서 사는 애들은 계속 수익권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 총자산 1% 이하로 잃겠다.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3.5억에서 한 4억 정도 들어가실 수가 있는 뭐 거네요. 그렇죠, 뭐. 네.